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기아 EV3 월드 프리미어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제 옆에 바로 EV3가 있고 이 차를 본격적으로 둘러볼 건데 요즘에 전기차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캐즘에 빠져 있다 그러죠. 캐즘이 뭐냐면은 얼리어들이 먼저 물건을 산 다음에 본격적인 소비자층들이 사기 전까지의 틈을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 전기차가 판매량이 저조하거든요. 그거를 이 EV3가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 앞에 EV3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좀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컴팩트한 차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EV9을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 크기를 좀 살펴보면요. 길이는 4300mm입니다. 그리고 전폭은 1850mm예요. 그리고 높이는 1560mm라서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까 이게 디자인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꽉꽉 그 사이즈를 채워놓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작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코나 일렉트릭이랑 비교를 해서도 길이는 55mm가 짧은데 전폭은 25mm가 넓고요. 그리고 높이는 15mm 낮아가지고 더 그렇게 보일 법했는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극복을 해낸 겁니다. 이 휠 베이스는 또 코나보다 20mm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살펴볼 실내 공간이 약간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이 앞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다 보면은 EV9이 많이 닮았다 그랬죠. 요즘에 기아가 추구하는 그 오퍼진 유나이티드 디자인을 여기서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이런 헤드램프 디자인들 EV9에서 봤던 그런 요소들이랑 굉장히 닮아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끼는 거는 보통 이 정도 차급에서 이 안에 헤드램프 광원들을 이렇게 총총총총 박아놓은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광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안에 몇 개나 박았어? 12개나 넣어놨네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가 켜졌을 때 얼마나 예쁠지도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기본형 EV3라서 이 아래쪽에 이 범퍼 디자인 이것도 상당히 귀엽게 돼 있죠. 약간 수염 같기도 하고요. 이 안쪽에 크롬 몰딩 같은 것들도 예쁘게 잘 마감을 해놔가지고 깔끔하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 쪽을 식혀줄 수 있는 통풍봉 같은 것들도 잘 야무지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반자율 주행을 위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 앞모습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 색깔을 이렇게 다 뒤집어 써놨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시야를 이제 옆모습으로 좀 옮겨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차체 실루엣이 딱 정확히 SUV스럽죠. 근데 약간 좀 부피가 커 보인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 A필러 부분일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차가 유난히 더 커 보인다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차체 크기가 코나 일렉트릭보다도 55mm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A필러가 상당히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 보이는 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오버행도 굉장히 짧고요. 이 앞에 보닛 길이도 상당히 짧게 돼 있어요. 근데 차체 안에 이제 실내 공간을 결정짓는 이 A필러부터 이 C필러까지의 길이가 상당히 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감이 상당히 커 보이는 거고요. 이 안에 디자인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은 저번에 컨셉트 디자인을 봤을 때도 이런 A필러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것들도 예쁘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C필러 부분은 완전히 거의 직각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유리창이 상당히 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래서 개방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커 보이는데 차가 또 엄청 무거워 보이진 않아요. 그런 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여기 클래딩 보세요. 클래딩이 엄청 다부지게 되어 있죠.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이 차가 SUV다라는 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차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클래딩이 이렇게 플라스틱 파츠, 무광의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러기드한 이미지, 조금 더 터프한 이미지를 뽐내고 있고요. 여기 안쪽에 휠 아치가 굉장히 넓은데 이 안에 들어차 있는 휠 보세요. 되게 꽉 차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일단 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휠 인치수가 19인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쪽에 디자인 디테일 요소들을 굉장히 꽉 찬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휠아치를 꽉 채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한 번에 확 풍겨줍니다. 다부져 보여요. 그리고 시선이 뒤쪽으로 흐르다 보면은 뒤쪽 역시도 클래딩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돼 있어가지고 SUV스럽게 마감을 잘 해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는 여기 앞쪽에 요즘에 뭐 현대기아 전기차들이 이렇게 팝업식 도어핸들을 사용하는 거는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이 뒤쪽 2열 도어의 캐치 도어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필러 쪽에 있는 도어 손잡이를 당겨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2열 도어 쪽에 뭔가 장식이 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더 깔끔하게 느껴지고 부피감도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EV3 GT 라인 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가요. 뒷모습을 마저 살펴볼게요. 이야, 이거 GT 라인이 이번에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임팩트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검은색으로 마감되어 있는 몰딩들 있잖아요. 이 위쪽 라인들부터 아래쪽 라인들까지 전부 다 유광 소재를 사용했어요. 차가 훨씬 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인상들이 더 강해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모습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뒷모습에서만큼은 누가 봐도 EV9을 확 줄여놓은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뒤에 리어 램프 같은 거 라인들 보시면은 그냥 영락 없이 EV9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 리어 램프 만듦새도 괜찮아요. 안쪽에 디테일들도 야무지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도 여기는 깜빡이일까요? 이거 한번 켜봐야겠다. 맞네요. 켜고 왔는데 이쪽은 지금 깜빡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깔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가 EV9에서 가장 예쁘게 적용됐다고 봤었는데 이 EV3에서 이 정도로 잘 어울릴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이렇게 작은 차에도 이렇게 커다란 리어 램프 디자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또 잘 어울리네요. 차가 되게 다부져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뒷모습에서 이제 기본형이랑 GT 라인이랑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요소는 이 범퍼 하단부에 있거든요. 여기 GT 라인이라서 얘는 양쪽으로 날개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로 오므려지는 날개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공력적으로 뭔가 기능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장식 요소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깨알같이 GT 라인 배지도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 GT 라인들이 디자인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이 디자인 있잖아요. 범퍼 디자인이 이렇게 집 모양을 뒤집어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 요소는 솔직히 좀 기본형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일체감 있게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GT 라인에서는 이게 너무 생뚱맞게 뚝 끊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고 왔는데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이 차급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460리터래요. 실제로 사용하기에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어서 좌우폭도 넓고요. 높이도 괜찮아서 디럭스 사이즈의 유모차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깨알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빌트인 캠 위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처음 보거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유리를 썬팅하면은 이게 빌트인 캠이 정상으로 잘 보일까요? 이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아마 감안을 했겠죠.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으로 된다는 거, 이런 거 아끼지 않아요, 현대기아. 이 앞쪽에도 깨알같이 프렁크가 따로 마련돼 있어가지고 신발 같은 것들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야무진 공간 마련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밖에서 한 가지 더 둘러볼 거는 여기 충전 포트인데, 이 차는 EGMP를 사용했는데도 충전 포트가 이 앞쪽에 있어요. 이게 컨셉트카를 공개했을 때부터 약간 우려스러웠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 충전 환경에서는 앞쪽보다 사실 뒤쪽이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 앞쪽에다가 달아놨다는 거. 그리고 이 충전 얘기를 조금만 더 보태자면은,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58.3kWh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81.4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체 크기를 감안하면 굉장히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걸 충전하는 규격이 350kW까지 지원을 한다고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성능 자체가 이 상위 클래스 EV6 같은 것들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충전 시간은 10%에서 80%까지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충분한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차의 가격이 또 되게 기대가 되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정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급에서 볼 수 없었던 고급감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K4 유출 사진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 요소랑 약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정적으로는 기아 로고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요즘에 오히려 현대차는 이 로고를 지우려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기아는 이 로고를 어떻게 예쁘게 넣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그게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성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도 깨알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 사용하기도 편하고 목적에도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연구원들이 저번에 컨셉트카 나올 때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던 건데, 이 가운데 이 탁자 같은 거 있죠. 이 전기차들이 차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무언가 올려놓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여기를 탁자로 만들었다는 건데, 컨셉트카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앞쪽으로 이렇게 연장할 수 있었거든요. 연장 돼 있던 거였네. 원래는 이렇게 작게 돼 있다가 연장을 하면은 많이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료수를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샌드위치 같은 거, 작은 주전부리 같은 것들을 올려놓기도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보여요. 근데 이 앞쪽에 버튼들도 또 깨알같이 넣어놨네. 오, 이런 거 상당히 잘 만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또 수납 공간은 없네요. 근데 이거 왜 올라가게 만들었을까? 이건 좀 귀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전에 EV9에 들어갔던 디스플레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크기도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이어놨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공조 장치를 다루는 터치 패널 있잖아요. EV9에서 사용했을 때 이게 불편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 위치가 상당히 괜찮았다고 보였거든요. 요즘에 공조 장치들이 대부분 다 터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를 많이 뺏기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간 활용을 상당히 잘한 버튼의 위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면의 품질 같은 것들은 여전히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는 대로 아주 쨍하고 밝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당연하게도 최신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시네마를 들어가게 되면은 유튜브 확인할 수 있고요. 왓챠 웨이브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최신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들도 다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막상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소재감 같은 것들을 만질 때 이 차의 차급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의외로 소재감 같은 것들도 크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시보드 위에 딱딱한 플라스틱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 아래쪽에 직물 소재를 넓게 펴바르고 그 위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깨알같이 넣어놨죠. 이 정도 차급에선 정말 기대하기 힘든 요소인데 잘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도어 패널 같은 것들도 이 앞쪽은 딱딱한 플라스틱을 썼거든요. 근데 이 뒤쪽으로 오면은 다시 부드러운 소재를 썼습니다. 야, 이런 걸로 원가 절감 정말 많이 했었는데 EV3는 이런 점에서 촉감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활용성을 또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EGMP를 사용하고 있는 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아래쪽에 공간 정말 넓게 펼쳐놨죠. 그래서 이 센터 터널 같은 것들 공간 활용성을 아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핸드폰을 거치해줄 수 있는 이 무선 충전 패드도 여기다가 딱 마련을 해놔가지고요, 올려놨고요. 충전 아주 잘 되죠. 그리고 컵홀더도 아래쪽으로 2개 야무지게 잘 해놨고요. 이거 이렇게 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짐을 여기다가 수납해야 될 때는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래 공간 보면은 여기까지도 다 펼쳐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가방이나 노트북 같은 것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차급을 좀 넘어섰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아래쪽으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게 간접 조명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세팅을 해놨어요. 밤에 보면은 이렇게 간접 조명들이 엄청 고급스럽거든요. 이런 거 잘 해놨다 진짜. 그리고 1열에 앉았을 땐 당연하게도 공간 측면에서 불만을 가질 요소는 없어요. 제가 지금 앉은 키가 굉장히 큰 188에 성인 남자인데도 이렇게 앉았을 때 공간이 충분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A필러가 상당히 앞쪽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요소들이에요. 자, 그리고 2열 공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EV3의 2열 공간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EGMP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들, 동급의 전기차들보다 이 2열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릎 공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머리 공간이 전고 대비해서는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싶은데, 저 앉은 키가 굉장히 큰 성인 남자예요. 이런 사람이 앉아도 머리를 일단 펴고 앉을 수 있다는 거, 웬만한 분들은 다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머리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리클라이닝을 지원합니다. 이거 봐봐요. 이만큼이나 돼요. 되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뭔가 장거리를 이동한다거나 할 때 편안함을 잃지 않는 그 정도의 리클라이닝 충분히 지원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 2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소재감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1열에서 봤던 그거랑 똑같아요. 앞쪽은 단단한 플라스틱 썼는데 이 뒤쪽은 또 부드러운 소재를 써가지고 이런 데에서 소재감을 의외로 꽤 고급스럽게 만나볼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편의 장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도어 캐치 쪽에 2열을 위한 열선 시트 야무지게 달려 있고요. 3단계로 조절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통풍 구동, 그리고 USB 타입 C 포트 하나, 그리고 2개,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V2L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V2L 220V 코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잘 되어 있죠. 이 상위 라인업들의 EV6나 그런 차들 대비해서 이 편의성만큼은 크게 뒤처지지 않는 요소로 잘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일단 EV3 월드 프리미어 현장에서 차를 간단하게 좀 둘러보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이랑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것들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앞바퀴 쪽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한 개가 들어가 있는데 150kW를 발휘합니다. 마력으로 환산하면 204마력 정도를 발휘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볼 수치죠. 니로 EV에도 들어가 있는 똑같은 모터고요.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에도 똑같은 수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토크는 얘가 28.8km를 발휘하면서 조금 더 강력한 토크를 발휘하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고요. 근데 이거 배터리가 81.4kWh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경쟁차들 대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17인치 휠이 들어간 기준으로 501km를 달릴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500km가 넘는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진 전기차가 또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작고 컴팩트한 차에서요. 그래서 이런 주행거리까지 갖추고도 가격이 얼마냐? 일단 공개된 자료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얘기하기로는 타겟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시작 가격이 3천만 원대 중반을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이 가격이 아무래도 저는 전기차 시장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편의성을 가진 차가 시작 가격이 3,500만 원대 정도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살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